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맥북이 많아졌는데 이 중에 한 개만 남을 거예요. 다 제 거 아니에요. 다 제 거였으면 좋겠지만 다 제 거 아니고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잼테크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M1 맥북 에어 소개 영상과 함께 M1과 M2 에어를 비교해드린 영상으로 이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옆에 한 가지가 더 있는 걸 볼 수 있죠. 바로 M1 맥북 프로 14인치 모델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M1 맥북 에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M2 맥북 에어를 잠깐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하다 보니까 문득 M1 맥북 프로가 너무나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샀는데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제가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제가 최종적으로 하나의 노트북을 한번 선택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이 맥북 에어가 과연 얼마나 좋을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펙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1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8코어 CPU에 7코어 GPU, 그 다음에 512GB SSD에 램 16GB로 CTO를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M2 맥북 에어는 기본 사양인 256GB SSD에 8GB 램, 그리고 8코어 GPU, 8코어 CPU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맥북 프로 14인치 같은 경우는 M1 맥스 칩을 탑재한 상태로서 8코어 CPU에 14코어 GPU, 그 다음에 512GB SSD, 그 다음에 램은 16GB가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두 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일단 스펙상으로 볼 땐 사실 너무나 압도적으로 좋긴 하죠. 아무래도 프로 라인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스펙적인 부분 말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은 경우에는 자, 두 가지 영상을 소개해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작은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3인치가 되겠고 13.6인치, 그 다음에 14인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에어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비슷한 크기였지만 프로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크거든요. 근데 비교해보면 사실 엄청나게 차이를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모니터 크기가 13.6인치, 14인치인데 뭐 크기를 해봤자 뭐 정말 작은 차이겠죠. 각각에 넘어갈 때마다 차이는 없지만 이 제품들을 사실 비교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 작은 차이가 꽤나 큰 차이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노트북에서 0. 몇 인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크더라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13인치와 15.6인치 이렇게는 비교했을 때 와, 너무 차이 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소수점만 해도 꽤 많이 차이 난다는 걸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M1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그 통배제 형태로서 노치가 없는 형태이지만 M2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14인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노치가 생겨서 좀 더 화면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점은 정말 생각보다 좋긴 한데 조금 불편한 게 이제 메뉴바가 가려지다 보니까 메뉴바를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놓지 못하고 좀 가려진 부분이 있어서 축소를 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최대 주사율이 60Hz로 동일하지만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서 가변형 120Hz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차이가 정말 커요. 제가 프로 라인들 전부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뭐 아이폰 프로도 그렇고 아이패드 프로도 그렇고 이 프로 라인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가변형 120Hz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이게 노트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차이가 정말 확 드러나더라고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카메라 상으로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아마 실제로 써보신다면 아, 이거 너무 차이가 큰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의 차이점은 당연히 프로 모델인 만큼 훨씬 더 높은 픽셀을 보여주고 밝기 또한 훨씬 더 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프로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니터로의 색 작업을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확실히 디스플레이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다음에는 사운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제품 사운드 들려드렸죠? 사실 사운드 들어놓고 솔직히 좀 많이 당황했어요. 물론 동급 대비 다른 노트북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좋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맥북 프로 16인치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순서대로 제일 안 좋고 뭐 중간 이렇게 좋겠죠, 당연히.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사운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정적으로 선택을 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운드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 프로라인을 넘어가다 보니까 사운드 면에서는 정말 탄탄한 그 예전에 맥북 프로 16인치에서 들었던 그런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전체적인 음역대들이 고르게 잘 분포가 되고, 이 에어라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고음부야 뭐 어떻게든 잘 소화를 한다고 했지만 중음부와 저음부가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굉장히 날카롭고 좀 귀가 아픈 소리였다고 한다면은 이 프로라인으로 넘어오면은 그런 중전부를 잘 살려줘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잘 맞고 음질 정말 좋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외에도 사실 애플에서 지원하는 모든 음향 시스템은 다 여기 프로라인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운드 면에서는 솔직히 좀 다른 노트북들에 비해 확실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배터리 타임도 중요하겠죠. M1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49.9Wh, M2에는 52.6Wh, 그 다음에 프로 같은 경우는 70Wh로 확실히 더 큰 배터리를 보여주고 있지만 뭐 당연하죠. 왜냐면 칩셋이 성능이 더 좋은 만큼 전력 소비가 더 클 테니까 더 커야 된다는 게 맞는 생각이겠죠. 그럼 배터리 타임 자체는 어떠냐? 에어라인 둘 다 최대 동영상 재생 시간이 18시간으로 상당히 긴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는 반면에 오히려 프로라인은 1시간 줄어든 17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터리 타임이 생각보다 길지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건 아닙니다. 칩셋이나 디스플레이가 모두 다 좋아진 것을 감안한다면 결코 짧아진 배터리 타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급에서는 정말 긴 배터리 타임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얘들이 좀 괴물이긴 합니다. 외관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외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기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비슷하지만 전체적인 형태들은 이 두 개가 또 비슷합니다. 일단 제가 M1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엔 얇다가 점점 두꺼워진 형태로서 그런 두께를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M2는 균일하게 두께를 보여드린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맥북 프로도 역시 균일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사진 느낌보다는 이렇게 균일한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마음에 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하게 노치가 있는 것 알고 계실 거고, 에어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1.3kg대로 상당히 가벼운 무게지만 이제 프로라인을 넘어오면은 1.6kg으로 됩니다. 300g이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휴대성에 있어서 300g은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그런 것들을 성능으로 다 메꿔주는 게 프로라인들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 쪽에서도 조금 다릅니다. 두 개 좀 비슷한 점이 이제 전체적인 판들이 합판 위에 키보드를 얹은 것처럼 이제 중간중간이 이제 알루미늄 색들이 보였는데 맥북 프로를 보면은 완전 그냥 이제 합판에다가 다른 키보드를 얹은 것처럼 또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M2 맥북 에어처럼 이제 상단부의 펑션들 키가 전체적으로 모든 키배열드가 동일한 사이즈로 바뀌었다, 이것도 알 수가 있고요. 트릭패드도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물론 셋 다 크긴 하지만 뭔가 이제 조금 더 옆으로 길어진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이제 M2 같은 경우에는 옆에 스피커 구멍이 없고 이제 메인보드에서 나온 느낌의 소리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프로라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조금 더 커진 만큼 옆에 스피커 구멍이 생겨나서 두 가지를 약간 섞어 놓은 듯한 느낌의 스피커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는 이제 C타입 포트가 두 개만 있었지만 프로라인은 3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2와 이제 프로 같은 경우에는 맥세이프 충전 포트가 추가가 되었는데, 자, 맥세이프 포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옆에 딱 붙여주는 느낌? 자,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서 이 포트로 충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프로라인 같은 경우는 HDMI 포트와 SD카드 슬롯까지 있어서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포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뭐 일단 부수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죠. 그럼 성능적인 측면에서 한번 당연히 비교를 해봐야죠. 일단 굉장히 신기한 게 CPU가 다 A코어예요. 그래서 A코어인데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SD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SSD는 M1에서 보여준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데 이 속도는 맥스튜디오에서 보여주던 속도와 비슷했습니다. 대략 한 4기가에서 5기가 사이 정도 속도로 나와서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시네벤치가 되겠습니다. 시네벤치 싱글코어, 멀티코어 둘 다 한번 돌려봤는데 싱글코어 점수 같은 경우에는 M1 에어부터 맥 스튜디오까지 모두 다 동일하게 나오지만 코어 수가 다르기 때문에 멀티코어 점수는 전부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947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리미어와 파이널 컷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대략 1분 정도 더 빠른 인코딩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정확하게 한 40초가 조금 넘는데 코어 수가 똑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끝난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파이널 컷 역시 똑같이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파이널 컷을 진행했을 때도 역시 더 빨리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무래도 코어 수가 똑같아도 훨씬 더 빠른 속도일 뿐만 아니라 GPU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렌더링이 된 속도가 더 빨랐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세 가지 노트북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14인치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신 분들, 노트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가성비가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에게는 굳이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모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본 모델을 비교했을 경우에 M1 에어 2대 가격이 이 14인치 프로 1대 가격이랑 비슷합니다. 그만큼 좀 가격이 있는 편이라는 뜻이 될 텐데 그냥 간단하게 사무용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에어라인이 좋겠지만 동영상 편집까지 좀 고려를 하신다? 아니면은 색감적인 부분 조금 더 고려를 하셔야 된다 라고 하시면은 프로라인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하다 보니까 M2 에어가 생각보다 많이 포지션이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얘는 확실히 저렴하고 가성비가 있다 이렇게 하고 프로라인은 조금 비싸지만 성능이 뛰어나다. 근데 이 두 개 중간에 있는 애는 성능이 엄청나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가격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뭔가 되게 애매한 포지션을 자리 잡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최적화가 잘 되어서 이제 M1 에어라인이 완전히 단종되고 M2 에어라인으로 모두 다 보급이 된다면 모를까 M1 에어라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M2 에어는 좀 애매한 포지션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게 가장 저한테 적합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얘입니다. 왜냐면 저는 영상 편집까지 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사무용으로 사려고 했었는데 노트북을 막상 구매하다 보니까 노트북에서도 영상 편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디서든 영상 편집을 하게 될 그런 환경을 구성하는 게 저한테는 더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사운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성에 안 차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맥북 프로를 선택할 것 같은데 굉장히 쉽지 않네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아무튼 제가 이렇게 생각보다 좀 길게 오랫동안 이 맥북 라인들을 좀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어쩌다 보니까 M1, M2, M1 프로, M1 맥스 애플 실리콘에서 출시한 모든 칩셋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각 칩셋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생각하시면 좋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맥북을 선택하시면 더 현명하게 소비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잘 정리해서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쌤이었습니다.